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김평우 변호사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작년에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 재판이 진행되고 있을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참석해 가지고 아주 쉽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법 논리를 전개함으로써 단기간에 많은 국민들에게 법이란 것은 뭐냐 하는 일종의 교육을 한 분이죠. 그분이 지적한 탄핵 심판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는 탄핵 심판 결정문, 즉 헌법재판소가 8대 0으로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결정문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합리적인 지적이었고 합리적인 비판이었고 그것이 옳은 지적이었다는 것은 아마 사후적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당시에 헌법재판소에 공보관을 지냈던 분이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아주 김평우 변호사의 주장과 거의 합치이 되는 일종의 내부 폭로를 했습니다. 그분은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김평우 변호사와 당시 헌법재판소 공보관의 일치된 관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국회가 별도 조사 없이 검찰 공소장과 언론 보도를 섞어 가지고 아주 부실한 탄핵 소추문을 3분의 2 찬성으로 결의해 가지고 헌법재판소에 넘겼는데, 그것 가지고 재판한 것은 틀렸다. 그것은 헌법재판소의 대상으로 삼을 만한 그런 문서가 아니었다라는 인식에는 일치했습니다. 뭐 처음부터 단추가 잘못 꿰졌다는 이야기죠. 최근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지금 로스앤젤레스에 살고 계시는 김평우 변호사가 아주 중요한 문제 제기를 하나 했습니다. 이것은 시중에서 그동안 떠돌던 이야기인데 언론에서는 제대로 다루지 않았던 실로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언제까지냐는 이 사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5월 9일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5월 10일부터 임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임기가 끝났냐에 대해서는 놀랍게도 우리나라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김평우 변호사가 이것을 법률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문재인의 대통령 임기는 언제까지냐?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하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대통령 자리가 권리된 사실, 황교안 직무대행자가 후임자 선출을 위한 대통령 선거 절차를 공표하여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자 선거법상의 보궐선거 절차를 시행한 사실, 그 보궐선거, 즉 대통령 지위의 공백을 메우는 중간 비상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자인 문재인이 41.2%의 득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로 당선된 것 등은 명백하다. 이렇게 보궐선거에 의해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 일자,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2017년 5월 9일 당선 일자부터 시작하는 것은 공직자 선거법 명문 규정이 있어 의문의 여지가 없다. 임기가 말하자면 5월 10일부터 시작하는 것은 명문적으로 규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기의 종료 시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문제이다. 공직자 선거법에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선거 당선자의 임기가 전임자의 잔여 임기란 규정만 있고 대통령 선거의 당선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우리나라 실정법에 대통령 임기에 관하여는 헌법 제70조에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 조항은 대통령 임기에 관한 일반 조항이고 보궐선거 대통령 당선자의 임기에 관한 조항은 아니다.
물론 특별 조항이 없으니까 일반 조항이 적용되는 것 아니냐는 반대 해석론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보궐선거는 전임자가 임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 그 임기 도중에 치러지는 특별한 선거이므로 전임자가 임기를 다 마친 상태에서 치러지는 일반 선거와는 그 선거의 성격이 다르다. 그래서 입법례로서는 보궐선거의 경우 당선자가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보궐선거 시 대통령 당선자의 임기에 관하여는 실정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다. 명백한 입법 미비이다. 즉 입법상의 실수 과오이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법을 만들 때 아주 실수를 했다는 겁니다. 실수도 이것은 굉장히 큰 실수죠. 여기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경우에 임기가 언제냐는 명문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떤 식으로 해석하느냐에 대해서 김평우 변호사는 이어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헌법이나 입법의 미비가 있으면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에서 보충 해석하여 메우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통령 고리 시에 치러지는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대통령 임기에 대하여 헌법과 법률에 아무런 규정이 없다고 하여 대통령 임기를 법관이나 학자가 해석하여 결정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의 임기는 법관이나 학자가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 특히 대통령의 임기는 그렇다. 왜냐하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고 국가의 최고 통치자이기 때문이다. 물론 문재인이 자기 임기를 스스로 정하는 것은 더더욱 말이 안 된다. 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렇게 따지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해석 이전에 어떤 사람이 봐도 명백한 명문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법을 만들 때 치명적 실수를 했다는 것이죠. 또 탄핵재판이 진행 중일 때도 국회가 여기에 대해서 아무런 입법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것은 학자나 법관이 해석해서 될 문제가 아니다.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다. 이렇게 지적을 한 김평우 변호사는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대통령 선출권자인 국민이 임기를 정하는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국민투표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참고로 국민투표 시 나 개인은 김평우 변호사입니다. 나 개인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잔여 임기설을 찬성한다. 그 이유는 이렇다. 우선 1972년 헌법에 보궐선거로 당선된 대통령의 임기를 잔여 임기로 규정했었다. 즉 입법적인 선례가 있다. 두 번째로 공직자선거법에 국회의원 등 다른 공직자들의 보궐선거 당선자는 잔여 임기로 규정하고 있다. 같은 선출직이므로 같은 원리가 작용되는 것이 보편성의 원리에 부합한다. 세 번째로 미국 등 다른 나라의 경우 대통령 고리 시에는 부통령이 대통령의 잔여 임기를 메운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 보궐선거는 부통령제가 없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따라서 외국의 부통령과 같은 임기를 갖는 것이 같은 것은 같이 취급한다는 법 원리에 부합한다. 네 번째로 잔여 임기로 해석하지 않으면 보궐선거 때마다 대통령 선거의 일자가 바뀌어 헌정에 혼란이 초래된다. 이는 가능한 국가의 피해가 적은 쪽을 선택한다는 경제성의 원리에 부합한다. 끝으로 보궐선거는 예정된 정규적 선거가 아니라 비상식적으로 치러지는 임시선거이므로 정규선거와는 임기에 차이를 두는 것이 공평하다. 이는 공평성의 원리에 부합한다. 나는 주장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투표를 실시하여 국민에게 자신의 임기를 물어야 한다.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의 잔여 임기는 2018년 2월 24일 퇴진하라.
2018년 2월 김평우 변호사, 전 대한변호사 협회장. 참 이 내용을 읽어보니까 이것은 김평우 변호사의 판단인데 자녀 임기, 즉 오는 2월 24일까지다라는 주장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유권 해석 사항이 아니라는 그 주장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런 중대한 사안을 그럼 대통령 임기가 5년이냐 자녀 임기냐 하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 해석을 하라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이거 법을 새로 만들든지 만들어도 소급 적용이 안 되니까. 근데 국민투표를 하는 것도 이 국민투표법에 보면은 국민투표는 국가 안위에 관한 중대 사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붙이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국가 안위로 볼 수 있느냐? 그것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군 통수권자 임기에 관한 것이니까. 어쨌든 이게 논란이 참 많습니다. 그동안에 이 대한민국이 법치국가 하면서 이렇게 중대한 문제에 대해서 입법 미비인 상태로 방치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논쟁도 하지 않고 오직 박근혜 대통령 몰아내는 데만 언론과 이 법조인들이 정치인들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큰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것은 논란이 생기면 큰일 날 부분입니다. 임기가 언제냐를 가지고. 근데 양쪽 주장 다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더 큰일이죠. 어느 한 주장이 맞아야 되는데. 참 한국의 법치가 너무 빨리 성장하느라고 영국 같으면 한 800년이 걸린 민주제도의 법치화 과정을 우린 70년 만에 해치우다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고, 더구나 탄핵 사태라는 것이 언론 선동된 언론의 선동, 언론에 의해서 선동된 여론, 너희 분위기에 냉정을 찾아야 할 이 법조인들이 거기에 편성하든지 영향을 받음으로써 지난 1년여 한국에서 일어났던 이 탄핵 사태는 한국의 법치를 몇십 년간 후퇴시켰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심사숙고 한번 해봅시다. 감사합니다.